성공 창업 바로가기. 스타트업과 기업. 1. 스타트업이란 오늘 학습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스타트업의 개념 및 유래에 관한 내용과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업의 개념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타트업이란 이런 용어 자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내재하고 있는 그런 실리콘밸리가 많은 혁신 기업들,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내재하고 있는 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생 창업 기업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다라고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신생 기업의 새로 생긴 기업, 초창기 기업, 초기 창업 기업의 테크, 그러니까 기술이 되겠죠. 테크라는 조건을 동반하고 있으며 그냥 신생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기술 기반의 신생 기업을 테크 스타트업이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신생 창업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 집약적인 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하게 하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 커요. 그 대신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도 많고 성장을 하는 것만큼 많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보통 벤처기업이라고 표명을 했던 것들이 좀 더 집약된 효과, 집약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타트업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신생 창업 기업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고위험, 많은 위험을 갖고 있고 그 대신 많이 성장할 수 있고요. 또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성장한 만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기술을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화면 보시면 그 내용이 지금 한 번 더 풀어서 나오고 있죠. 신생 창업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 집약적인 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마 보시면은 많은 이제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그 학습자분들께서는 창업을 아마 희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여러분 우리 쉽게 보시면 예전에 그냥 그렇게 자영업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음식 같은 경우들도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요기요라든가 이런 여러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한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스타트업에 이제 그 스타트업의 플랫폼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스타트업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주요 도시마다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은 우리가 보통 신사의 도시 혹은 축구의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프랑스 파리라고 하면 예술과 낭만의 도시로 일컬어질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실리콘밸리는 첨단 기술과 혁신의 도시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스타트업이고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선도하고 또는 신화와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이라던가 여러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업체들이 많이 있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유튜브라던가 페이스북, 구글, 뭐 애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사 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은 실리콘밸리에서 중점을 두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이제 그 지역 혹은 그 도시의 문화 자체가 혁신이라던가 신화 혹은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보시면은 계속 이어져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주요 도시가 되겠고요.
2019년 미국 내 상위 20권 내 스타트업 중에 10개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실리콘밸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약간 조금 뭐 여담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스타트업 열풍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열풍을 불고 있는데 제가 뭐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투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팀들이 수만 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 그냥 우리가 전형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늘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력만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본은 충분히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문화가 점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 혹은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사업 아이템이라던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그런 쪽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셔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성공의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명확하게 스타트업이 뭐다라고 기준을 내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은 기술 기반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력 7년 미만의 그런 창업 기업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럽연합 EU에서는 통상적으로 설립된 지 10년 이내로 상품, 서비스 혹은 사업 모델이 혁신적이며 종업원을 늘리거나 매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거의 비슷하게 내리고 있다라는 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내용에서 스타트업의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이걸 열심히 뭐 필기를 하시면서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지만 여러분 생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은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생태계입니다. 먼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양적인 측면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6만 5천 개의 중소법인이 창업을 했는데요. 5년 후인 2016년에는 9만 6천 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도 2012년에 2만 6천 개에서 2015년에 3만 개를 돌파하고 있어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질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질적 측면은 아직까지는 참 안타깝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한국의 기회추구형 창업은 전체 창업 가운데 21%로 미국의 54%, 이스라엘의 58%, 핀란드의 6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추구형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포착을 해서 창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약간 이제 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창업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계 기업가 정신 지수에서도 2012년 32에서 2017년 5년이 지났지만 27위로 크게 많이 향상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조금 안타까운 추세이다. 물론 지금 제가 자료로 내드린 부분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존에 이렇게 진행하는 추세 자체가 양적으로는 많이 생기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업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추이도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은 어떻냐라고 보시면요. 일단은 사업 모델 혁신을 하는 경우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기존의 규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뚫고 나가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기업 중에 70%에 이르는 기업이 한국에서는 시작할 수 없는 사업 혹은 조건부로 가능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서 상위 70% 정도로 그러니까 그 투자를 많이 받은 그런 기업들 중에 그 기업들이 하는 일 중에 70%는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거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등록할 수 없거나 전혀 성격이 다른 기존 업종 중 하나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한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 혹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가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국내 스타트업 현실에서 그 새롭게 이제 장벽을 진입을 하려고 하는 우리 스타트업 업계들이 녹록치만은 않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이어져서 보시면은요,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높은 사업 요건과 오프라인 거래 환경 위주로 형성된 사전 규제 때문에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아예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거나 혁신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산업이라는 게 쉽게 보시면 금융거래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실은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페이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네이버 페이, 뭐 카카오 페이, 뭐 여러 가지 페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뭐 많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 인터넷 뱅킹 혹은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그런 기성적인 그런 은행들의 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조금 발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라는 얘기고요. 또 O2O를 포함한 서비스업은 전 세계 각국에서 다수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사업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기존 산업과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혁신 사업 모델을 불허를 해서 여러 차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O2O 사업이라는 것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쉽게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 뭐 타다 같은 건 서비스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우버 서비스가 있었죠. 우버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택시 업계와의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다에서 택시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타다에서는 렌터카에 약간 그런 뭐 불법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그런 맹점을 이용을 해서 승합차를 위주로 해서 타다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 부분도 법으로 규제를 받는 바람에 서비스를 지금 중단을 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수의 기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켓, 그러니까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기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표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표 왼쪽에 보시면요.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 국적을 보시면 미국이 가장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중국, 영국, 독일, 기타.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없게 되겠고요. 또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기업의 사업 모델을 한국 시장 적용 시 규제 접촉 가능성을 분석을 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가 불가하거나 조건부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시면 뭐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뭐 앞으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스타트업은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같이 보시면요. 건강한 창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창업 관련 진입 환경 혹은 데이터 인프라, 투자자 환경, 창업 문화 조성 등에 힘을 써야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도표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 창업, 성장, 유니콘, 엑시트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창업은 사업 모델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진입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요.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장은 무조건 망하죠. 그렇죠? 사장의 본가도 망하고 처갓집도 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자본을 그렇게 대표자가 다 이제 지불을 하는, 그리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위에 보시면은 지금도 아마 그 여파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98년, 99년도에 맞았던 IMF 영향으로 아직도 그때의 경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 2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점점 더 벗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자본으로서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 번째 과목에서 한 단원으로 빼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초연결 사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라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나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통신망이 그렇게 빨라질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 거기서 갖고 있는 가치들이 그만큼 부가가치를 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곧 자본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데이터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스타트업 성장의 파트너로서의 투자자 환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투자, 기존에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요즘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물론 지금도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이 너무 예전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도 그렇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플랫폼을 보시면 와디지 같은 플랫폼들도 있고, 각각의 투자 전문 플랫폼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품 혹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아직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투자를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기업들이 그 정도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팀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사업 모델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나중에 출구 전략, 여기 이제 엑시트가 나오는데 어떻게 상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M&A로 다른 회사, 다른 이제 큰 업체라던가 다른 업체와 인수합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엑시트가 갔는데 조금 좋지 않게 됐어요. 만약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상장도 안 됐고 M&A도 안 됐고 중간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쪽박을 찬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수 인력이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재도전을 장려할 수 있는 창업 문화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약간 조금 기본, 필수라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창업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업의 붐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개인이 바라는 바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그거를 시시때때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의 덩치가 커서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은 확실한 수익이 있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왜? 기존에 있는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 1인, 2인, 많아도 3인 정도가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각자의 파트별로 아이디어로 이제 서비스화 혹은 제품화해 가서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또 빠른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국가적으로도 앞으로는 취업보다는 창업에 많은 국가 예산들을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원활한 진입 환경 제공에서 진입 환경 개선, 융복합과 혁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열거주의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그 사업들은 융합하는 거, 복합적인 사업,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나오는 거, 이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요즘 편의점 가면 그런 것 같아요. 편의점 가면 생각지도 못한 제품들, 생각지도 못한 마케팅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인프라 건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데이터라는 것은 원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새로운 자본이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부 3.0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핀테크 사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발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환경 개선이 나오겠죠.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자문,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털은 창업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벤처 캐피탈 신규 투자 규모가 글로벌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질적 고도화를 위한 개선의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VC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앞으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보시는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라도 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투자를 받는 엔젤 투자자들도 계신데 아무튼 이렇게 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환경들은 점점 더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점점 더 투자하는 연령들도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은행에다 용돈을 뭐 이렇게 저금을 하듯이 앞으로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 창업 문화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창업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돈 잘 벌고 지금도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뭐 고시를 봐라, 대기업을 가라, 뭐 공무원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창업을 해야 되겠죠.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역량과 충분한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좀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문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어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사업을 실패한 다음에 다시 창업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보증제도 등의 폐지를 통한 창업 문화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 연대보증제도는 지금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법인을 낸다거나 이랬을 때는 대출을 받고 그러면 대표이사 혹은 과점주라고 하죠. 법인의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또 5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과점주가 무조건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집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가 붙게 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도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점점 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없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런 스타트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개념은 어떤 것이며 또 지금 국내의 스타트업은 어떤 현실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밝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